바뀌어서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오기환입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국문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새롭게 재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 작년까지 계속됐던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4회로 그 막을 내리고 감독을 위한 감독의 영화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살롱드 시네마 단편은 올해 다양한 영화제들에서 주목받은 단편들을 모아보고 또 감독의 전작까지 함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감감무슨 이 감독님들과 함께 감독의 세계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단편들은 모두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구매 후 3일간 시청 가능하니 영화제가 끝나기 전에 모두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무아트센터 상황을 네이버 TV로 생중계 중이며 영화제 이후 한국영화감독조합 유튜브 채널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스피션과 미나를 연출해 하신 박웅원 감독님, 박가영 배우님, 이모준 배우님, 황상견 배우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 감독님의 대표작 지금 두 편을 우리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작품 정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스피션입니다. 출연 배우는 박가영, 황상경, 이명태, 이모준 님이시고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찾아온 집주인은 남편 준기가 술을 마시러 나간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만삭의 부인 지원은 남편 준기가 범인일 수 있다는 의심이 시작돼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이 내용을 담은 서스피션은 제19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4만 번의 구타 부분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 영화 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신달기 배우님, 정도원, 이모준, 서인혜, 임승민, 김동은, 곽용군 배우님이 출연하십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미나는 8년 만에 교통사고를 자백한 피의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 과정에서 미나의 깊은 심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9회 전주영화제, 17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14 인천영화제, 정동진 독립영화제, 제2회 안양신필름 예술영화제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작품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나눌 서스피션의 예고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서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분께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시체가 하나 발견됐는데 어제 가장 늦게까지 같이 계신 분이 남편분이시고 참고인 조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서스피션에 관련된 감독님과 배우님 나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를 나눠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편하게 좀 여쭤보기로 하겠는데요. 어느 자리에 가나 감독님한테 이번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니까 네. 긴장을 푸시고 네. 자, 피션은 어떤 영화다, 어떤 내용을 담았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서스피션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걸 소재로 시작을 한 영화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의심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그 안에서 이제 고민하는 한 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감독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배우님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 배우님은 이 영화 내내 의심과 진실이냐 의혹이냐 추측이냐 그죠? 감정의 변화를 상곡선을 변곡점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심리적인 어떤 변화랄까 아니면 이 감정의 혼란을 어떻게 지속시켰나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 뭐 이런 거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감사하게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을 거의 순차적으로 그래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주인공의 감정선에 몰입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여기 상경 선배, 호준 선배 또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께서 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유, 겸손하신. 네. 황상균 배우님은 그 본인 생각하실 때 이 네. 남편분이 네. 그 어떤 행동을 직접 실행했을까 아니면 무고한 정말 아무 일을 안 한 결백한 사람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나요? 무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진짜 뭐 살인범일까? 뭐 그런 감독님이 그런 의향을 두고 썼는지는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 찍을 때는 어차피 저는 착한 사람이고 무고한 사람이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박가연 배우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박가연 배우님은 황상균 배우님이 실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결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작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촬영을 하면서는 계속 혼란스러워하면서 촬영을 했고, 그렇지만 이게 혼란스럽고 맞아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 셔츠를 바라볼 때 심정은 혼란 그 자체로 끝난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뭔가 한 번 시작됐던 의심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잠시 잊혀지는지 잠시 묻어뒀는지 그냥 살고 있다가도 뭔가를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명확하게 딱딱 그런 마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모준 배우님은 스토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간 부분에 나오셔가지고 이 스토리의 맥을 한번 잡아주고 장렬하게 사라지시는데 이모준 배우님이 생각할 때는 그 끝까지 뭐 CCTV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연기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때 심정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왔었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제 증거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박가영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이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되게 괘씸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사실 솔직히 좀 에피소드 같은 건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때 몸살 감기가 갑자기 찾아와서 네. 그때 좀 약간 그 덕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로 인해서 네, 감정의 어떤 증폭 이런 걸 느꼈다는 거.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이미지적으로도 네. 더 좀 리얼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 아들의 심경이. 네. 더 그럼 세 분들의 뭐 의견을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생각할 때는 황상균 배우님이 결백하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성한 이야기다 보니까 다 내용은 알지만 그 관객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의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원이 셔츠를 봤을 때도
그게 명백하게 아니다, 진범이 잡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되게 마음 깊숙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 의심이 조금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결론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으로 질문인데 마지막에 동화책을 읽어줄 때 이 박가영 대변인이 보는 시선에서 이 턱 쪽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는 어떤 상징일까요? 일단은 뭐 상처도 하나의 그 전의 일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장치로 작용을 한 거긴 한데, 원래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긁었다라는 어떤 그 표시인데, 이제 그런 상처만 봐도 이제 그 당시의 일이 떠오를 수 있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셔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저 네네.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도 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 술 먹고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조차도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확신은 없었어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근데 만약에 범행을 저질러도 그건 뭐 술 먹고 그런 거여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필름이 끊긴 상태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자기 자신을 또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자기가 아니기를 믿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이 되게 컸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아내한테는 그것도 쉽게 밝히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독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이 식탁 앞에서 남편이 등 돌리고 뭐 이렇게 굽고 있는데 한참을 이렇게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 와이프가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시선이 이렇게 오고 가지 않게 하려고 뭐 그러셨던 거죠. 네네. 그죠? 네. 두 번째 가벼운 질문인데 도대체 뭘 굽고 계셨나요? 베이컨이었습니다. 아, 베이컨이 있었어요. 저는 아마도 계란 프라이 아니면 스팸일 거다 생각했었는데 베이컨이셨군요. 왜 베이컨을 구우신? 오래 구울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등돌림의 그 커트가 아마 거의 30초 넘게 그 씬이 지속됐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등을 보여주는 오래된 커트들이 아마 이 스토리를 조금 진정시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뭐 다들 작업해서 아시겠지만 그 세면대 옆에 그 핏자국부터 뭐 바드 락스부터 지금 뒤에 있는 저 청소기 미는 것도 사실 저는 표면적으로는 집안 청소라고 생각했지만 심층적으로는 이 모든 남편의 흔적을 닦아내는 거라고 저 해석이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은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게 곳곳에 그 작은 어떤 그런 핏자국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런 것들이 굉장히 연출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도 텍스트 해석을 감독님이 여러분에게는 의견을 많이 묻던가요? 연출을 할 때 뭐 어쩌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디렉션을 즉각적으로 주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의견 듣고 한번 2차 가공을 하시던가요?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배우님들이 잘해서 감독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네, 하여튼 제가 사전에 이제 이 감독님과 배우님들이랑 식사를 좀 같이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단합이 잘 되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고, 그럼 감독님은 이 스토리의 초창기로 돌아가가지고 어느 때 이 아이템을 영화를 맨 처음에 들었나요? 근데 처음에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인범이라면, 뭐 범죄자라면 이라는 문장으로 되게 오래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이제 영화할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영화를 한 것 같고, 네. 그 단편은 그 맨 처음에 첫날에 뭐 다 쓰게 되거나 이렇게 갑자기 다 끝나든가요? 아니면 며칠에 걸려서? 사실 되게 수정이 많았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남편과 지원이 어떤 해결을
하는 장면은 현장까지도 계속 그 고민을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우들끼리 이제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들 수 있겠냐, 어떻게 지원은 이 상황에서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 그 후반부 장면은 정말 이제 배우님들이랑 같이 완전히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배우님들이 잘해서 그저 영화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감독님이 네. 미나 때도 그렇고 디렉팅을 잘 안 하세요. 아, 그럼 그때부터 배우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저랑도 연출 스타일이 비슷한 것 아, 같은데, 왜냐하면 감독님들이 시나리오 쓸 때까지 온갖 에너지를 다 투여하고 왔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좀 나온 텍스트를 가지고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좀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배우님들의 해석을 되게 존중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으니까 발음 혹은 그리고 또 색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세 분 중에 그나마 의견이 굉장히 감독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일단은 근데 네. 제가 지원이라는 이제 주인공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고 임산부고 이제 홀몸이 아닌 상태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뭐 조사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의지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제 배우님한테 의지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온전히 박가영님의 영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박가영님의 영화를 단지 박우건 감독님이 연출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죠? 네. 저는 이게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맨 처음에 그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그분이 한번 만져봐도 돼요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시나리오상에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나는 그게 요즘 그 젠더 감수성의 문제가 막 여러 가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이랑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히 여성의 신체에 감히 손을 댔던 남자가 죽음을 당한 거 아니라는 생각까지 확대 해석을 좀 하면서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이 했던 대사를 아드님이 나와서 똑같이 조심해야 하셔야 될 때라고 네. 중의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과대 해석일지 모르지만 남성이 여성한테 주는 어떤 그 구시대적인 사인도 아닐까까지도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굳이 답할 필요는 없고, 근데 하여튼 여러 층위로 익힐 수 있는 뭐 텍스트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뭐 감독이 조금 해석이 다르죠, 그죠? 네. 근데 네. 사실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할 때마다 이제 어떤 저의 색깔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대본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사실 우건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는 제가 뭔가를 넣을 필요가 없는 좀 이렇게 완성된 시나리오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뭐 아이디어를 뭐 줄 만한 게 없어요. 감독님에게 너무 정치적인 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편이 돼서 그래요. 아니, 사실 호준 배우님이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상태로 몰입을 하셔서 연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터폰의 목소리를 따로 이제 후반에 녹음을 따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처음에 요청을 드렸을 때 되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연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무 기억이 그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서 연기를 하셨던 것 아니,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작품이 끝난 지가 오래돼서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그 네네네. 근데 뭐 이거는 앞으로 이모준 배우님 쓰실 때는 논리적 해석을 많이 하지 말고 본능적인 그죠? 인스팅트가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폭발할 수 있는 배우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한번 해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영님은 이 본능적으로 연기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설계를 좀 머릿속으로 하시고 연기하시는 편인가요? 설계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때 집중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많이 소통을 많이 하면서 좀 집중을 저는 많이 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설계를 잘 하는 좀 편. 대본을 많이 들여다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많이 해보는 편인가요? 대본을 일단 보긴 보지만 그 텍스트를 막 완벽하게 계속 파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대본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숙지를 하고 현장에서 좀 많이 열어두고 또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또 호흡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경님은 이게 연기자도 저도 뭐 연기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연극 몇 편은 출연한 걸로 그냥 감히 생각해 보면 네. 이 살인자라고 확신하고 하는 연기와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확신한 연기는 분명히 결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나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해보다가 결정을 내리셨나요? 제가 네. 그 전작들이 조금 나쁜 역할을 많이 해서 네. 우건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했나? 그럼 난 살인자를 연기해야 되나? 아, 네.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아, 근데 이제 처음에 미팅을 하고 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뭐 아니구나. 근데 나 스스로도 나를 못 믿는 거구나. 네.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고 어떤 큰 실수를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했을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확신을 못 하니까 되게 지금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내한테도 자기를 믿어달라고 말도 못 하고 되게 만약에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진짜 큰일 나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서스피션이란 단어가 이제 의혹이란 단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좀 확장성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 대본을 쓰고 나서 결과가 확실히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치가 정확하게 있던가요? 아니면 만들어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영화의 완성도에 영화의 대해서. 완성도에 대한 처음부터 이런.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목도 서스피션이고 의심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의심을 이 전반 후 중반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의심이지만 의심이 걷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의 뭐 어떤 일상 같은 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도 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면 감독들이 이렇게 어느 테이크 딱 찍는 순간 이렇게 감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걸로 됐다 혹은 아 망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어떤 결정적 장면이 항상 있거든요. 감독님이 생각할 때 이 서스피션의 결정적 장면은 어딘가요? 결정적 장면이요. 딱 느낌이 이렇게 강렬하게 오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배우님들이 너무 잘했다거나 뭐 이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에 남편과의 그 의심이 해결되는 부분은 정말 현장에서까지도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주실지 배우분들이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막 정확한 한 방향성을 두고 연출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두 개가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영화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예를 들면 가영님의 표정 뭐 이런 걸 그쵸.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의심이 걷어지지 않은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완벽하게 의심이 해결됐다. 그러면 그 테이크를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세 테이크 정도를 주로 찍으셨다는데 그럼 가영님의 표정을 결이 좀 다르게 뭐 이렇게 세 테이크 정도를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테이크는 두 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두 번을 하실 때는 그러면 이렇게 확신이 좀 있는 버전과 의심하는 버전 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본능적으로 하셨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해소가 돼서 이제 남편을 안고 이제 눈물을
다 이제 뭔가 그동안 뭐 이제 마음 고생하고 의심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해소가 된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한 가지 버전은 남편을 안아주면서도 여전히 그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래서 디렉팅을 그거는 명확하게 두 가지 다 두셨었고 저도 사실 그 촬영을 하면서도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에 집중을 해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편집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되게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제 감정도 사실 두 가지 다 맞았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였던 게 동화책 읽는 장면을 생각해요. 그 중간에 이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읽는 듯한 그런 거와 뒤쪽에 그 아이한테 읽어주는 듯한 뭐 이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동화책은 내용이 뭐였죠? 어느 동화책이었나요? 그냥 대사가 있는? 네, 실제 그 안에 그 실제 동화책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동화책 내용이 이제 뭐 영화의 어떤 뭐 서브텍스트를 말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맞는 대사가 있는 그 동화책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임신한 아내를 둔 그 부부가 가질 수 있는 되게 일상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그 행동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좀 다른 식으로 서로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이버 TV를 통해 갖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젊은 부부 연기 너무 좋다. 예, 박수 너무 좋대요. 네. 근데 감독님, 여주인공을 임신부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화의 목표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스릴이 있고 좀 그 긴장감이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폭력성이 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에도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긴장감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임산부라는 그 상태가 이제 호르몬도 아니고 이제 어떤 한 다른 생명체까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그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확대 해석했던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서부터 저는 느꼈거든요. 그 손길이 닿는 것부터 저는 이게 뭔가 별로 좀 안 좋은 어떤 기분이 들면서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그 다리 밑을 가보잖아요. 그리고 설정샷들인 것 같은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임산부를 내려보는 시선이 있고 또 외면하면서 돌아올 때 그 뒤뚱대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적 텐션을 좀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박가영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조금 규제, 레귤레이션이 있으면서 이제 연기 패턴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냥 연기하실 때랑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분이 좀 다르던가요? 일단은 임산부 역할을 처음 촬영을 그러니까 어쨌든 해보는 건데 또 만삭이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뭔가 진짜 임신은 안 했지만 임산부 같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이 실제로 그쵸. 들어지니까 뭔가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좋았던 거는 이게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자분들이 좀 팔자걸음 같이 걷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좀 불안정한 어떤 발걸음 이런 거 자체를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느꼈는데 뭐 그런 패턴을 조금 신경 쓰신 건가요? 저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고 임산부 역할을 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임신을 한 경험이 있거나 이제 출산을 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임신 중이거나 이제 여러 대상들을 이렇게 다 이제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철저하게는 아니지만 연기가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분명히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죠. 그거는 있으니까 이 여성이 어쨌든 임산부
로서의 집중이 일단 안 되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니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또한 저게 확대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입자 문제, 그죠? 네. 이런 문제가 좀 끼어서 이게 또 현실감을 처음 만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과 좀 접점이 생겨서 수용자들이 볼 때는 무리하기다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상경 배우님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건물주가 나중에 되셔서 세를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신가요? 건물주도 힘듭니다. 이모준 배우님은 제가 아까 듣기로는 대한민국 독립영화계의 뭐 거의 척추다 이런 평가도 있고 상팔자에 출연하시고 여기 GV까지 꼭 나오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듯한 걸로 보이던데. 아, 제가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독립영화를 할 때의 어떤 재미랄까? 어떤 가치랄까? 그런 건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상팔자 지배할 때도 네. 말씀 잠깐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같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이 영화인들이 같이 뭉쳐서 소통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시간의 제약은 분명히 더 상업 영화보다는 더 많겠지만, 어떤 그런 그 조건 속에서도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독립영화를 하면 뭐 이렇게 물질적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으로 조금 많은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좀 있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그걸 매일 즐기는 게 지금 행복하신 거죠? 네. 근데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그걸로 또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 예. 생활이 돼서 독립영화에 자주 참여하신 이모준 배우님으로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 작업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독립영화라는 것이 이제 짧은 시간 만에 좀 해야 되니까 그 작업 촬영 횟수랄까 뭐 컨디션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감독님이 좀 해주시죠. 네, 총 3회차 촬영을 했고요. 근데 뭐 이제 로케이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 집안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근데 운 좋게도 좋은 지인분이 집을 되게 그냥 흔쾌히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흔쾌히 빌려줬는지 아닌지는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하루 촬영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그냥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찍고 뭐 새벽 촬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네, 새벽 촬영은 없었어요. 촬영 시에 굉장히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상경 배우님. 없었습니다. 아니, 왜 행복한 감독님 기억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힘들긴요. 그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촬영하시면서.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지금 뒷모습이 자꾸 미는 어떤 장면이랄까 이것이 저는 이제 키 이미지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곽가영 배우님한테 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의욕을 가지는 순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가장 의심이 드는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이랄까 어떤 게 있나요? 개인한테요? 네, 개인한테 본인의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예, 뭐 그러니까 편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의심이 되는 거요? 자, 가영 배우님 생각하시는 동안 상경 배우님이 먼저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게 아니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정답이 없다는 거,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로서의 확실성, 불확실성 이런 거에 대한 의심 이런 건 들지 않나요? 듭니다. 어떨 때 굉장히 제일 불안한가요? 연기할 때 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라 자, 상경 배우님 생각하시는 동안 이모준 배우님이 뭐 그러니까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내가 과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진실된 관계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연기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본을 많이 보고 현장에 가는 편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제 촬영 분량을 찍고 모니터를 자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뭔가 다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좀 내 자신 연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제 질문을 떠줘놓고 답을 감히 내리면 사실 안 되지만 그 이 인생의 불확실성을 그죠? 그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예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 의심은 뭐 누구나 가지는 거라 감독님은 본인의 연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언젠가요? 제 연출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작업 방식이나 뭐 이런 뭐 모든 방면에서 모든 순간에 다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의 어떤 대가도 아니고 연출의 대가도 아니고 이렇게 연출하는 게 관객과 소통하는 올바른 길일까? 뭐 이런 의심은 항상 들고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도 이제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편집하는 게 과연 정말 내가 원했던 연출일까? 뭐 이런 의심들은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영화제나 이런 수상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보상해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질문 나눈 동안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부부가 안고 있는 장면에서 남편의 모습이 사이드에 위치한 거울에 비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미술에 관련된 혹은 리플렉션에 대한 뭐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의도하셨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거울 사용이나 미장센이나 이런 거. 그 거울이 사실 그 제가 원해서 그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앵글을 잡았을 때 거기에 거울이 존재했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멈춰달라는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촬영을 할 때 제발 저기서 멈춰서 그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약간 후축으로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확히 거기서 그러니까. 멈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운이 좋았던 장면이.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운명적인 아까 제가 결정적인 혹은 장면이나 이렇게 가끔 소름이 돋을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디렉션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이 맞춰서 막 돌아갈 때 그죠? 그러면 이 프로덕션 디자인이 단편 영화는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프로덕션 디자인 담당이 있었나요? 미술팀이? 아니요. 따로 없었어요.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미술을 워낙 또 하셔가지고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아닙니다. 직접 촬영도 그러니까. 이 팀이 이모준 배우님이 모든 걸 다 하듯이 감독님도 지금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뭐 그런 팀들의 어떤 연합체 같은. 그죠? 그 감독님 보면 본인 생각이 나지 않던가요? 저랑 좀 닮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생김새도 약간 좀 예? 죄송합니다. 상윤 배우님은 의외로가 아니라 그 작품들이 차곡차곡 그나마 많이 이제 많이 쌓았다고는 하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네. 그 본인이 이제 그 연기의 완성도를 우리가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100이라고 치면 현재 몇 점 정도 혹은 순서로 어느 정도 와 계신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50점 오히려, 위인가요? 미친가요? 50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연기가 네. 하면 할수록 네네. 좀 더 편해지거나 좀 쉬워져야 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건지 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 박가연 배우님은 아까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독특한 어떤 운명적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연기 접어드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니고 박가연 배우님은 현재 성취도랄까 본인의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적인 거에는 제가 아직 스스로도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낮은 것 같은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좀 행복 지수는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연기를 보고 막 부럽거나 질투가 나거나 이러십니까?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너무 많죠. 아, 뭐 하여튼 뭐 훌륭한 다들 배우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없고요. 이모준 배우님은 뭐 어떠십니까? 만족도가? 저는 사실 뭐 점수로 이렇게 뭐 측정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출연한 어떤 장면을 극장이나 뭐 TV에서 보게 되면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예. 혐오스럽다는 거는 제 연기가 예, 되게 아쉽고 부족해 보인다 이런 네, 건가요? 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모준 배우님은 미나에서도 그 노인의 아들분이 이모준 배우님이시면 네. 굉장히 연기 변신을 잘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모두 감독의 덕분일까요? 본인이 잘했을까요? 감독님의 덕분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네, 또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그 헤어스타일이나 안경 설정 같은 건 본인이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물론 이제 감독님한테 컨펌은 받고요. 네. 네네네. 하지만 뭐 제안은 제가 헤어스타일 했던 맨 처음에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 이모준 배우님은 그렇게 저 가진 자와 네. 좀 없는 자와 뭐 모든 역할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해보셨던 역할 중에 제일 독특하다 혹은 제일 어떤 개성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떤 영화의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제일 개성 있었고 재밌었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맥북이면 다 되죠라는 작품에서 아 그런 게 있어요. 소업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소업자. 네. 소업자. 예, 그냥 조연이었는데 네. 그때 동네 아저씨도 아닌데 동네 아저씨인데 소를 팔고 계시고 근데 또 아이돌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아 그게 굉장히 예. 되게 인상 그 보실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독님은 이제 이 세 배우들 굉장히 현재 영화계에서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들인가 작업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 세 배우님과 작업을 하시게 됐죠? 일단 가영 배우님은 제가 이제 이런 역할을 찾으려고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 찾아서 연락을 따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배우님은 저희 그 학교 선배님이시고 네네. 또 호준 배우님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영화 같은 그런 거를 출연 작품이 많아서. 보고 네네네. 아 이분의 연기가 너무 재밌다 싶어서 네. 바로 또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안했을 때 다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셨던. 네, 다 네. 그 거부 의사를 밝히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경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보고 오케이 하셨나요? 아니면 전화 와서 무조건 할게 하셨나요? 일단 말은 시나리오 보고 오케이 했지만 네네네. 뭐 마음속은 전화 받고 오케이였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네. 우원 네. 감독님이랑도 원래 작업을 해보고 싶었었고 또 그 당시에 딱히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공적 채널에서 걸러지지 않은 말들을 내보내는 점 용서해 주시고. 그런가요? 네. 그 박가영 배우님은 어쨌거나 이 지금 충무로 영화제랑 연이 좀 더 있으시잖아요. 다른 작품도 하셔가지고 잠시 뭐 용서하신다면 그 작품도 지금 충무로 영화제 나오게 돼서 두 작품이 지금 동시에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개인적으로 어떠신가요? 일단은 생각을 못 했었던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그때 제가 다른 작품, 그 임선혜 감독님의 떠라는 그 작품도 감독님께서도 그걸 이제 하자고 하셨을 때 이거 서스피션이 여기서 이런 그쵸. 상황인 걸 몰랐고 근데 너무 기뻤죠, 아무래도. 네. 자, 감독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시는데 어떤 참고하시는 영화 혹은 좋아하시는 장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목을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동명의 원작이 있는 그 영화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서스피션에서 뭐 당연히 이제 전혀 다른 영화긴 한데 그쵸, 그쵸. 이제
거기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얻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분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미스틱 리버가 떠오른다는 말도 있다는데. 아, 네, 미스틱 리버도 굉장히 좋아하고 역시. 굉장히 아끼는 영화라서 아마 저도 알게 모르게 아마 엄청나게 그쵸?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는 거는 뭐 이거는 표절도 아니고 좋은 어떤 이펙트를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떠오르는 어떤 할아버지 같은 영화거나 삼촌 같은 영화가 있다는 거는 그쪽 반열에 좀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니라 보고요. 또 역시 제가 가졌던 질문과 비슷한 게 나왔는데 마지막 쇼트는 남편이 범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인가? 남겼다면 100이면 몇 %를 계산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지를 남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주인공이 아직 그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태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영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남아있는 그 감정 찌꺼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죠? 네네. 그 목적이겠죠. 감정 찌꺼기 제가 아주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잡보기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용서하시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지금 하면서, 저도 이제 관객으로서 이걸 보니까, 니나나 지금 서스피션이나 두 작품을 어젯밤에 다시 보고 왔거든요. 감독님한테 좀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전에 또 식사까지 대접해가면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질문은 해소됐지만 남아있는 어떤 제 질문의 어떤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 같이 보시는 분들이 남아있는 지금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 수 있게 됐는데 감독님부터 이제 한번 해보면 내년에 지금 우리가 지금 12월이죠. 내년 12월에는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되게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라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뭐 꾸준히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뭐 해봐야 하는 얘기라. 이 박가영 배우님은 내년에 뭐를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 내일 일은 모르긴 한데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동안 생각해 본 게 저는 내년 이 시기에 6회 충무로 영화제에서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집필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건 작품이 그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한상현 배우님은? 내년 오늘 이 시간에는 네네네. 술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술 좋아요. 누구랑 먹고 있을 것인가? 같이 작업했던 동료들이랑 그때 그 동료는 이분들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임호준 배우님은? 저는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네네. 제가 생각했던 뭐 어떤 목표가 네네. 항상 있으면 그게 좀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목표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이제 사주를 봤는데 10년 대운이 지금 들어왔다. 진짜. 얘기가 들려서 아마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성장한 배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지금보다 더 그쵸. 성장한 배우로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장한 배우로서 작품을 다 하고 예. 충무로 영화제에서 지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술을 드시고 계시겠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그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은 침묵 도모도 있겠지만 어떤 서스피션 제목처럼 미래에 대한 거나 어떤 작품에 대한 거나 어떤 의욕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30분이 안 되는 작품을 통해 갖고 우리가 여러 사회의 결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나는 임신한 그런 것들도 이런 상황이 현재 있는데 여주인공 뱃속에 있는 저 아이한테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올까? 더 힘든 상황이 올까? 이런 해석까지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화두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독님이 어떤 좋은 작품을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남은 숙제는 좋은 작품을 만드시고 난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숙명 때문에 우리가 밤을 잘 못 잘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자, 배우님들은 직접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이 없는가? 뭐 연출이거나 아마 직접 제작이거나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박가영님은 어떤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연출이거나 제작이거나. 이렇게 다 한 번씩은 뭔가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뭔가 처음으로 네. 약간 스테미를 짧게 네. 경험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올해 어떤 파트에서? 제작 아, 파트인데요. 예. 네네네. 예, 연기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가영님 한마디도 감독님을 배우로 캐스팅해서 하면 감독님 연기를 잘할 것 같은가? 감독님이요? 네, 감독님을 캐스팅. 감독님이 네.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상균 배우님 동의하세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아직. 아마 어쩌면은 네, 곧 보실 수도 있어요. 되게 감독님의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아, 그래요? 네, 내년에? 정말로, 네. 아, 연기를 하신 작품이 있나요? 일단 내년쯤에 알려주시, 아니, 아, 아니, 잘 몰라요. 모르는데, 네네네. 연기를 워낙에 잘하시는 걸로 나름, 아. 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아, 네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균 배우님은 연기 이외에 어떤 추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작업, 뭐 제작이나 연출이나 있으신가요? 없었는데요. 네네네. 그 아까 가영 씨가 말한 네. 것처럼 올해 그 영진위에서 영진위에서 아, 그 수업하는 거? 그 짧은 쇼폼 네네네. 만드는 거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제작 쪽 일을 맡아서 아, 해봤는데 아. 만약에 좀 큰 판에서 네네네. 이렇게 사람들도 섭외하고 네네. 뭐 스태프들도 섭외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네네네. 좀 그 일도 보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제작하실 때는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감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 잊어버리시고. 이모준 배우님은 뭐 이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제작 꿈꾸고 이런 거 하신 적 있죠? 저는 사실 네. 단편 연출을 한 3작품 했어요. 아. 2003년도 때.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난 뒤부터 이제 연기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근데 다시 또 미련이 남아서 아, 네네. 저는 60세 때는 꼭 연출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제작인 꿈이 없으시고. 뭐 제작이든 상관없는데 아.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네네. 그걸로 한번. 제작하실 때는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박 감독님 있고. 네.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독립 단편 영화들은 관객과의 대화가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기존 이렇게 GV 하실 때와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하실 때와. 일단은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앞에 물론 지금도 계시지만 정말 관객석에 이제 관객들이 많은 GV를 하는 거랑 이렇게 또 어딘가로 퍼져나갈 저희 모습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색다르고 그래서 더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데요. 박가영 배우님이 지금 현재 참여 계신 어떤 시청자들한테 인사 같은 뭐 그런 맥락이 없어도 좋은데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실까요? 낯을 가리시는구나. 해보세요. 잘하는 해보세요. 자, 상경 배우님부터 표본을 이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혹은 지금이 꽤 늦은 시간인데 그렇죠. 또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반갑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준 배우님은 지금까지 출연 작품이 몇 작품이시죠? 일단 단편 영화만 해서 네. 한 200여 편 정도 되고 그러면 장편까지 치면 장편까지 드라마까지 다 치면 그러면 한 220편? 네. 네. 그럼 인생의 목표가 한 몇 편까지 이렇게 왠지 채워질 것 같으십니까? 그냥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작품이 주어지는 대로 하려고요. 네.
자, 이제 남겨진 시간이 조금 이제 얼마 슬슬 조금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이제 공통 질문 같은 게 항상 있죠.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런 계획 이런 걸 한번 감독님부터 다음 작품의 어떤 윤곽? 윤곽도 사실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열심히 이제 조금 짧은 것도 좋지만 좀 네. 긴 영화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장편 영화를 장편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본 시나리오 준비하시다가 힘드실 때 누굴 불러야 된다? 예, 오기환을 불러주세요. 예, 헬퍼가 될 테니까. 박가연 배우님은 다음 작품 계획 이런 거. 네, 저는 어제까지 열심히 촬영을 했고, 네네. 그건 단편 영화인가요? 네네, 아니면 본인 영화? 그랬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올해를 이번 달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네. 쌍경 배우님? 네. 뭐 작품적으로 아니,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 혹은 다음 작품에 대한 네, 뭐, 네. 계획은 뭐 원래 친한 친구랑 같이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네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네. 왜냐면 원래 그 영화도 올해 가을에 찍기로 했다가 네네. 코로나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찍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뭐 꾸준히 네. 사회인으로서 네. 열심히 살아가야죠. 네. 자, 이모준 배우님, 네. 문자 네. 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예, 빨리 다음 계획, 네. 네. 있으시면, 네. 저는 네. 일단 아마 올 말부터 네. 엄마를 부탁해라는 연극? 상업 영화, 네. 상업 영화? 예, 그 대구에서 촬영하는 건데 네네. 김영란 선생님 네네네. 주연으로 출연하신 작품인데요. 여기 오늘 캐스팅이 돼서 네네. 오늘 캐스팅이 예, 예. 준비 중입니다. 문자를. 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의욕을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진행을 잘한 걸로 예. 제가 생각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번 네이버 후원 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오늘부터 3일간 네이버 TV 영화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 관람과 우리 강간무 GV 섹션을 천원에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69세부터 오늘 하는 반도 영화까지 총 5편의 작품을 네이버 TV 영화제 후원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네이버 시리즈온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명 영화제 수상한 단편들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드 시네마 감독에게 묻다 오늘 같은 GV 섹션 강간무도 계속 진행되니까 꼭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줌 신청하시고 하면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독들의 마스터 클래스 충무로 클래스가 있는데요. 토요일엔 이준익 윤재군 감독님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 이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간문 이제 슬슬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진행될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독님, 배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